살아내려면 더 이상 노력이 필요 없을 때까지 반복하세요. 저는 매일 나이팅게일의 녹음을 들었어요. 이미 아는 부분인데 라고 화가 날 때도 있었지만 계속 들었죠. 그리고 매번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했어요. 제 마음이 더 날카롭고 강해지는 것 같았어요.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일관성입니다. 그리고 일관성은 기적을 만듭니다. 마이클 펠프스를 보세요. 그는 크리스마스에도 훈련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쉬는 동안에도 말이죠. 그는 단순히 재능만으로 최고의 수영 선수가 된 것이 아닙니다. 기본을 반복해서 근육의 일부가 될 때까지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훈련을 멈췄다면 단순히 재능 있는 수영 선수 중 하나였을 겁니다. 하지만 반복은 그를 무적의 존재로 만들었죠. 당신은 무엇을 매일 반복하나요? 불평하는 것, 돈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 안 될 거야 라고 단정 짓는 것, 이것도 반복입니다. 다만 부정적인 반복이죠. 그리고 매번 부정적인 반복은 나쁜 습관을 강화합니다. 그걸 깨고 싶나요? 긍정적이고 당신의 소망과 일치하는 의식적인 반복으로 바꾸세요. 목표 카드를 사용했던 경험이 인상 깊었어요. 당시에는 너무 어이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울 정도의 큰 욕망을 적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통근길에 잠자리에 들기 전 일어나자마자 읽었죠. 미친 짓 같았지만 그것이 제게 집중력을 유지하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집중하는 것은 확장됩니다.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간단한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은 낡은 패턴을 반복하는 것이고 어려운 것은 낡은 것이 사라질 때까지 새로운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지점에서 포기합니다. 중간에 멈추죠. 당신이 그들과 다르다면 이미 앞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당신과 약속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단 하나의 아이디어를 선택하세요. 카드에 적고 주머니에 넣고 기억날 때마다 읽으세요. 매일 30일 동안 빠짐없이 말이죠. 그 후에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 제가 직접 포기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변할 거예요. 이는 운도 아니고 마법도 아니에요. 반복입니다. 그리고 반복은 당신의 마음이 이해하는 언어입니다. 그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듣고 이해하고 다시 똑같이 살 사람인가요? 아니면 듣고 이해하고 되돌릴 수 없을 때까지 반복하는 드문 사람인가요?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 선택이 저를 공장의 먼지 속에서 벗어나 제가 스스로 만든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반복해서 꿈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현실로 만들었죠. 간단한 행동, 엄청난 부.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복잡하게 만듭니다. 저는 힘든 방식으로 배웠어요. 부는 한 번의 위대한 행동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매일 작은 행동을 반복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요. 처음에는 사치스러운 사무실도 비싼 정장도 직원도 없었습니다. 물통, 걸레, 그리고 결심만 있었죠. 제가 먹고 살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하겠다는 결심 말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 바닥을 청소하면서 그걸 어떻게 회사로 키울지, 어떻게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지, 더 큰 건물의 서비스를 제공할지 생각했습니다. 청소 용수에 젖은 채였지만 제 마음은 변명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또 당첨, 갑자기 떠오른 기발한 아이디어, 상속을 꿈꿉니다. 하지만 그건 무시하세요. 부는 조용히 세부적인 것에서 아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일상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저는 $10,000짜리 사무실에서 시작해서 2개, 20개로 늘렸고 연봉 $100,000 이상을 받는 사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었는데 말이죠. 당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당신을 부에 가깝게 하는 어떤 작은 행동을 매일 반복하고 있나요? 아무것도 없다면 왜 돈이 항상 새어나가는지 아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몇 번이나 15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지출을 분석합니까? 거의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통제력을 가지고 있고 통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살지 않습니다. 항상 똑같은 모습을 보죠.
사람들은 수입을 2배로 늘리고 싶어 하지만 1만 원을 100만 원처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한 푼이라도 소중히 여겼어요. 빚을 갚으면 기록했고 남으면 재투자했습니다. 비결은 바로 현명한 사람들의 작은 결정입니다. 그리고 현명한 사람들의 작은 결정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워렌 버핏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한 번의 위험한 투자로 억만장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꾸준히 소액 투자를 하고 공부하고 반복하고 수정하면서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가 기적이 아니라 과정임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믿기지 않는다면 반대의 예를 보세요. 엄청난 돈을 벌었다가 모두 잃은 유명 인사들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기본적인 것을 관리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마이크 타이슨이 또렷한 예시죠. 수백만 달러를 벌었지만 낭비벽, 충동성, 통제력 부족을 반복했고 파산했습니다. 돈이 마음속에 안전하지 않으면 주머니에도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1만 원을 다루지 못하면 1억 원도 다루지 못합니다. 듣기 힘든 말이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종이와 펜을 가지고 당신이 매일 반복할 수 있는 3가지 작은 행동을 적어보세요. 매일 지출을 적는 것, 재테크책 10페이지 읽기, 하루 5,000원 저축하기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적다고 생각하나요? 하루 5,000원씩 저축하면 1년 후에는 커피값으로 낭비할 뻔한 돈이 거의 2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재투자하면 더 많은 돈을 벌죠. 간단한 행동입니다. 이렇게 재산을 쌓아나가는 겁니다. 의심스럽다면 당신 손에 있는 휴대전화를 보세요. 누군가가 매일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하고 매일 버튼과 기능, 세부적인 것을 조정했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아무도 완성된 스마트폰을 가지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천 개의 미세한 행동의 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당신의 돈, 당신의 자신감,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을 잘함으로써 크게 생각하기 시작하세요.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이미 큰 일을 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오늘 계획하고 저축하고 공부하고 투자하세요.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다시 하세요. 언젠가 뒤돌아보면 바로 그 간단한 결정들의 모음이 당신이 항상 원했던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만들었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는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보다 기본적인 것을 더 잘, 오랫동안 하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인생은 운 좋은 사람에게 보상하지 않습니다. 규율 있는 사람에게 보상합니다. 그리고 규율은 칭찬이 없더라도 효과적인 작은 행동을 반복하는 용기일 뿐입니다. 오늘 하루를 첫걸음 없이 끝내지 마세요. 작은 걸음이지만 내일, 모레도 계속 반복할 걸음 말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부를 쌓아나가는 거고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인생을 만드는 겁니다. 내 인생 왜 이 모양일까? 답은 당신 안에 있어요. 매일 스스로 만들어내는 착각의 벽 하나만 넘으면 됩니다.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 꿈꿔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당신 손에 있지만 정작 당신은 그걸 모르고 있죠. 힘들게 일해도 통장 잔고는 쥐꼬리만 하고 밀린 카드값에 한숨만 쉬는 날들이 반복된다면 저도 똑같았어요. 몇 년 동안 그렇게 살았죠. 가난과 빚에 짓눌려 숨 막히는 삶. 그 원인이 바로 자기인식의 부족이라는 걸 깨닫기까지 말이에요. 스스로를 믿지 못했고 세상을 불신했고 풍요로워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당신도 분명 해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마치 비밀 코드를 푼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을 만났어요. 저는 변명만 늘어놓았지만 그는 결과, result, 건강, state, 부, riches 세 글자만 적어 보였어요. 그리고 물었죠. 당신은 이 중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고 그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만 빼고 아무도 당신을 막을 수 없어요. 화가 났어요. 제가 문제라니.
세상이 불공평하고 회사는 인색하고 빚은 끝없이 불어나고 그런데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때 깨달았죠. 제가 스스로 가난, 두려움, 수치심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격이 없어서, 나이가 많아서, 돈을 더 벌 수 없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가능성의 문을 닫고 있지는 않나요? 저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믿었어요. 가장 잔인한 건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완벽한 착각이었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됐어요. 당신의 하루 행동의 95% 이상은 습관입니다. 습관은 운명이 아니라 훈련의 결과일 뿐이죠. 당신은 작게 생각하고 적게 바라고 자신을 의심하도록 훈련받았어요. 그렇게 훈련받았다면 반대로 훈련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랬어요. 주머니에 종이 한 장을 넣고 목표를 적었죠. 25,000달러를 모으는 것. 당시 저의 수입은 턱없이 부족했기에 그 액수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매일 그 종이를 읽었어요. 잠들기 전, 일어나서 점심시간에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자격이 있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처음에는 스스로 비웃었어요. 하지만 가난과 빚 속에 계속 남는 게 더 두려웠죠. 그때 이상한 걸 깨달았어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보이지 않던 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대화가 들리고 빚으로만 보였던 곳에 기회가 보이죠. 마치 인생을 바라보는 렌즈가 바뀐 것 같았어요. 새벽에 사무실 청소를 하면서도 주머니 속 종이에 적힌 문구를 되뇌었어요. 바닥을 청소하는 게 아니라 제 사업을 건설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말이죠. 미친 짓 같나요? 어쩌면요. 하지만 제 첫 사업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물통, 걸레, 그리고 스스로를 다시 프로그래밍할 결심으로 말이죠. 당신은 얼마나 자주 나는 할 수 있다고 되뇌나요? 아니면 나는 운이 없어, 모든 게 힘들어, 나는 안 돼 라고 말하는 시간이 더 많나요? 모든 생각은 당신이 내일 살 집의 벽돌 하나입니다.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은가요? 아직 과장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럼 테스트 해보세요. 종이에 당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간절히 바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목돈 마련, 빚 청산, 수입 증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날짜를 적고 종이를 접어 지갑에 넣어두고 매일 아침 나가기 전에 읽어보세요. 7일만 해보세요. 당신 주변 그리고 당신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해보세요. 이것이 습관이 되면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돈을 버는 게 첫걸음이 아니에요. 자신이 그럴 자격이 있다고 믿는 게 첫걸음입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제가 학력도 경력도 아무것도 없이 해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 체계는 자존감 그리고 한계를 결정짓습니다.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생각보다 간단해요. 저는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충분히 똑똑하지 않다고, 자격이 없다고, 미래가 없다고 믿는 믿음 체계에 갇혀 살았어요. 그 믿음의 감옥에 갇힌 채 스스로 그 감옥을 키워나갔다는 걸 몰랐죠. 나는 이 일을 할 만큼 능력이 없어. 시도해봐야 소용없어. 저런 성공한 사람들처럼 될 수 없어. 라고 말해본 적 있나요? 저도 그랬어요. 가슴 아플 만큼 그 생각이 사실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저 믿음 체계, 즉 낡은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바꿀 수 있습니다. 토론토에서 사무실 청소로 겨우 돈을 벌던 시절 큰 청소 회사 광고를 봤어요. 내가 저런 회사랑 계약할 수 있을 리 없어. 나 혼잔데 아무도 나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광고지를 찢어버릴 뻔했어요. 하지만 무언가가 속삭였죠. 만약 내가 시도한다면?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미팅을 잡았어요. 회사 로비에 앉아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져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 자리에 남았어요. 비싼 정장도 학위도 배경도 없이 그 방에 들어가 이렇게 말했죠. 제가 다른 누구보다 더 잘 건물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첫 대형 계약을 따냈어요. 왜 성공했을까요? 잠시 동안 믿음 체계의 벽을 허물었기 때문이에요. 이전의 자아상을 뛰어넘었던 거죠.
자존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미 가능한 것처럼 행동하는 결정입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반대한다 해도 말이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나는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없어 라는 내면의 목소리 때문에 스스로를 파괴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더 나은 기회가 와도 무의식적으로 거부하죠. 단순한 긍정적인 말이라고 생각하나요?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80% 이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지능과 가치에 대한 제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명 중 8명이요? 왜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싫어하는 직장, 나쁜 관계, 끊임없는 빚 속에 머무는지 설명해주는 부분입니다. 마이크 타이슨을 예로 들어볼까요? 네, 그는 모든 걸 가졌지만 자기 파괴적인 믿음 체계 때문에 막대한 재산을 잃고 경력과 인생을 망쳤습니다. 반대로 오프라 윈프리를 보세요. 학대, 차별, 극심한 빈곤을 겪었지만 세상이 강요하는 믿음 체계를 거부했습니다. 무능하다고 비난받고 해고당했지만 자신에 대한 더 큰 비전을 선택했고 모든 것을 바꿨죠. 운이 아니었어요.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무언가 잘못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나는 실패자야. 나는 항상 운이 없어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을 가두는 사슬을 찾은 겁니다. 그걸 깨고 싶나요? 20일 동안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부끄러워 말고 큰 소리로, 심지어 화장실에서라도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능력 있다. 라고 말해보세요. 어리석게 보일 수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그 어색함은 믿음 체계가 도전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변화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저도 수년 동안 그랬어요. 반복할 때마다 벽이 갈라지는 걸 느꼈고 어느 날 그 벽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아무도 줄 수도 빼앗아갈 수도 없는 진정한 자존감이 있었어요.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큰 계약, 어려운 발표, 위험한 결정에도 맞설 수 있게 해주는 자존감 말이죠. 당신을 막는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인가요? 당신의 목소리인가요? 당신을 깎아내리던 선생님, 가족의 목소리인가요? 그 목소리를 찾아내고 그 목소리를 잠재우기로 결정하세요. 당신은 남들이 말하는 당신이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부터 당신이 되기로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자신감을 바꾸는 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들어오는 돈, 나타나는 기회, 당신을 끌어당기는 사람들까지 모든 것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그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낡은 거짓말을 믿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스스로 놀랄 겁니다. 반복이 비결입니다. 그리고 거의 아무도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죠. 제 인생을 바꾸고 끊임없는 빚에서 벗어나 상상도 못했던 기회를 얻게 해준 모든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않는 단 한 가지를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끊임없이 반복했던 것이죠.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라 라는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읽는 습관도 인내심도 없었지만 매 페이지마다 그 말들이 제게 하는 말인 것처럼 상상하며 읽었어요. 한 구절을 읽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읽고 눈을 감고 제 삶에 그걸 시각화하고 다시 읽었죠. 편하지 않았어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수없이 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을 한 번 읽고 덮어두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거짓말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삶의 방식, 행동, 반응이 될 때 당신은 비로소 그걸 알게 됩니다. 저는 그 책을 수년 동안 매일 읽었어요. 낡고 닳았지만 지금도 옆에 두고 있어요. 다시 읽을 때마다 전에 보지 못했던 통찰을 얻기 때문이죠. 왜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뇌는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반복하기를 좋아하죠. 그것이 당신을 가난하고 불행하게 만들어도 말이에요. 듀크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당신이 매일 하는 일의 약 40%는 자동 반복 행위입니다. 생각조차 하지 않고 하는 일이죠. 만약 그 습관이 부정적이라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자동 조종 장치처럼 실패를 반복할 겁니다.
하지만 긍정적이라면 그것은 노력 없이도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겁니다. 저는 제 머릿속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부자다, 나는 건강하다를 반복했어요. 공허한 주문이 아니라 제 잠재의식이 그에 맞춰 행동하도록 훈련하는 방법이었죠. 제 몸과 마음이 그것이 사실임을 증명하도록 가르치는 것과 같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큰 수표에 서명하고 있었어요. 어떤 젊은이가 저에게 물었어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걸 어떻게 다 기억하죠?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기억하지 마세요. 그것을 살아내세요.